당뇨 개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개월 이상 약을 안 먹고도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나타낸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당뇨에 관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주제를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와중에도 주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 당뇨를 진단 받으시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를 병원으로부터 들으시죠. 그때 듣는 가이드들도 꾸준하게 잘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꽤 중요한 내용인데도 같이 설명 듣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듣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혈당이 떨어지는 생활 습관, 약국 병원에서 못 들으셨을 두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신경만 쓰시면 정말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하시면 약을 끊으실 수도 있어요. 함께 보실게요. 일단 일반적인 가이드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첫 영상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짚어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먹는 거 조심하시는 거 당연하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 같은 거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칼로리 제한은 생활 리듬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이 담배 자체가 혈당을 출렁이게 하기도 하지만 담배가 혈류를 굉장히 안 좋게 해요. 특히 말초 혈류를요. 우리 당뇨병, 합병증 주로 뭐 어디서 일어나죠? 말초에서 일어나요. 뭐 발가락이 뭐 어떻게 되고 꼭 뭐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담배는 끊으셔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술 줄이시고 끊으면 더 좋습니다. 네, 술 자체도 혈당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죠. 약은 용법 맞춰서 꾸준히 매일매일 잘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요새는 저혈당 리스크가 있는 약은 또 잘 안 쓰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뭐 그런 타이밍도 중요한 약을 드신다면은 식전 식후 이것도 반드시 잘 지켜서 드셔야 되고요. 적절한 유산소 및 근육 운동, 특히 체중 감량이 필요한 과체중이신 경우들은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고혈압이든 모든 약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스트레스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 직접적으로 혈당에 관여를 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된 콜티솔 호르몬도 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밀접합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수록 좋아요. 만병의 근원이죠. 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영양요법 병행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예로 들어드린 거는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바나바입, 식이섬유 등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제들, 이런 것들이 혈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네, 차차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쉽다고 말씀드린 거, 바로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특별히 없으시다면은 이거보다 쉬운 게 없겠죠. 자, 수면과 혈당과의 관계, 당뇨병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문헌에서 그래프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보면 수면 시간 7시간, 8시간 사이 정도의 최저점을 찍고 있죠. 뭐 두 그래프는 지금 백인과 흑인의 차이인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쨌든 7, 8시간 정도의 적절한 수면 시간이 당뇨 리스크를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당뇨와 수면과의 관계를 연구한 2016년 문헌인데 왼쪽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그래프 모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그래프거든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니까. 여자는 7, 8시간 수면 정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데 남자는 오히려 10시간 그리고 앞에 4시간 이런 쪽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죠. 아니 그러면은 남자는 아예 적게 자거나 아예 많이 자는 게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HbA1c, 당화혈색소요. 최근 3개월간 얼마나 혈당 관리가 잘 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뇨 진단이나 혹은 당뇨 개선 이런 쪽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7시간에서 남자든 여자든 낮은 점을 찍죠. 물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하 수면에서 좀 더 낮은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6시간 이하 수면을 하고도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분이시라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7시간 추면으로도 당화혈색소는 아주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요. 지금 여기가 7.2 정도 수준인데 여긴 7.8이거든요. 0.5, 0.6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당화혈색소에서 0.5, 0.6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뭐 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그렇듯 적절한 수면 시간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였고요. 다음, 살은 얼마나 빼야 되나? 자, 살 빼야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 그럼 얼마나 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 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가 있어요. 자, 란셋, 유명한 학술지죠. 뭐 의학 논문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18년에 발표된 문헌이고요. 다이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뇨 약만 드신 분들, 그리고 당뇨약과 더불어서 살을 빡세게 빼신 분들, 이분들의 당뇨 개선을 확인을 한 겁니다. 연구 개요를 보면 총 306명 대상으로 해서 최소 지난 6년간 당뇨를 가진 E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했고요. BMI가 27에서 45이면서 인슐린 투여하지 않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BMI 27에서 45,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치로 가져왔어요. 남자분들 뭐 175cm 가정을 해보면 이 사이 범위가 83에서 138kg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160cm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는 69에서 115kg. 이게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15kg를 빼도 정상 체중이에요. 터무니없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당뇨 가이드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실험군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하루 섭취 칼로리를 2분의 1 정도, 이제 권장 섭취 칼로리가 보통 약간 적게 먹으면 1700이고 2000, 남자는 2200까지 이렇게 권장 칼로리인데 반도 안 되는 그런 양을 먹습니다. 식이요법을 병행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소 2개월간 약 없이도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15kg 감량에 성공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바로 결과 보실게요. 일단 15kg 이상 감량 성공한 사람들이 컨트롤 그룹에는 없어요. 당뇨약만 먹으면 절대로 살은 안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빡세게 한 사람들은 24%가 15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당뇨 개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개월 이상 약을 안 먹고도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나타낸 사람들, 컨트롤 그룹에서는 전 4%, 아주 낮은 수치죠. 당뇨약만 먹어서는 마찬가지로 혈당은 조절이 될지언정 당뇨가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식이요법 한쪽은 거의 절반 정도가 당뇨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몸무게별로 효과를 본 것도 있거든요. 지금 5kg 이하 뺀 사람은 7%가 성공했고요. 그리고 5에서 10kg 뺀 사람은 34%, 10에서 15kg 뺀 사람은 57%, 15kg 이상 뺀 사람은 86%가 당뇨가 개선됐습니다. 15kg 이상 뺀 사람 열의 9은 당뇨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 15kg지 뭐 15kg 어떻게 빼냐, 근데 뺐잖아요. 지금 꼭 15kg씩이나 안 빼더라도 34%나 57%도 절대로 낮은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5kg 이상만 빼셔도 몸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결론 내리면 본인의 몸무게가 과체중에 속한다면 최소 5kg 이상, 최대 15kg를 목표로 잡고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거,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당뇨를 개선을 원한다면 그 정도 목표를 잡고 달려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옆에서 전문가들이 좀 전폭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없진 않아요. 무조건 똑같이 따라한다고 막 먹는 약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으로 수면 시간을 말씀드렸죠. 당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 7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 수면 시간에서 더 좋았다라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마찬가지로 7, 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체중 감소는 분명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 15kg 이상 크게 감량을 하시는 경우 거의 확실하게 당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당뇨 관한 2가지 팁 들고 온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꼭 혈당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